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갑자기 아파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서고,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50억, 90억, 이런 식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아파트 정책이 실패한 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를 호도하기 위해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아라 라는 식으로, 마치 다주택 보유자들이 불로소득을, 아파트를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시골에 간 김에, 명절에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왜 바깥에 다니면서 욕을 먹고 다니냐라는 식으로 질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빨리 없어져야 이 집도, 시골 집도 없애지 라는 식으로 한탄을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시골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서 부르자는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모르는 조국과 같이 한심한 작자들이, 장동혁 대표는 어머니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그런 식의 논평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저기 겨울이 되어서 난방이 어려운 시골집에서 떠나서 그 보령에 있는 아파트에 장동혁 대표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왜 보령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머니인데 왜 시골집 어머니를 얘기하냐, 도대체 어머니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된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시골에 살고 시골에 농촌에 집이 있거나 아니면 농촌 출신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시골에 노모가 있거나 아니면 늙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겨울에 사실 난방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물론 나무 땔감을 쓰는 곳은 없지만 석탄이든 이런 것들을, 연탄이든 기름 보일러든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골집이 난방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난방 일일이 해나가면서 견디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낙상 같은 것도 걱정스럽잖아요. 한번 낙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겨울이 되면 시골에 있는 노모를 아파트로, 이렇게 읍내 아파트로 모시고 와서 지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짐작컨대 장동혁 대표도. 그러니까 이제 웅천에 있는 시골집에서 보령에 있는 원래 선거용 사무실로, 선거용 거주용으로 다 사용하던 아파트로 이제 옮겨와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걸 비아냥대고 그렇게 쓴 것이죠. 그런데 그거가 그렇게 비아냥될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도 아니죠. 뭐냐면 지금 그런데 이제 그걸 장동혁 대표가 6채를 보유했느니 아파트 6채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아파트 6채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부인하고 같이 실거주하는 구로에 있는 24평의 아파트, 이것이 한 채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 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왔다 갔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임시 숙소로 다 사용하는 고시원 비슷한 오피스텔 하나, 그렇게 2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양의 아파트인데, 안양의 장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뭐냐면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물려줘서 6분의 1, 그러니까 자식들 6명이 조각조각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안양의 아파트, 장모 거주 아파트요. 그 다음에 지난번 유성에서 선거 때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시 공부도 했고, 고시 공부할 적에 아파트 평수도 없었고 그때까지 집도 마련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거기에 거주하면서
단칸방 아파트가 있는데,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딸과 아들이 거기서 대전에서 아무래도 시내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하는 거주용 아파트, 소형 아파트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령 서천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보령에다가 지역구 활동이나 선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겨 놓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보령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 웅천에 시골집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집, 이렇게가 다 합쳐서 여섯 채입니다. 여섯 채 다 합쳐서 8억 7천입니다. 여섯 채 다 합쳐서 8억 7천이니까 그 뭐 재산 신고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에 8억 7천으로 나오는데, 이거 다 합쳐서 8억 7천인데, 사실 시골집, 웅천의 시골집, 그거 철거도 아니에요. 철거 비용만 엄청 들어갑니다. 그게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걸 누가 가라고 한들 뭐가 팔립니까? 팔릴 리도 없고요. 그렇고요. 그 외에는 다 실거주 하는 거고. 그리고 안양에 있는 6분의 1, 그 소유, 그거 형제들끼리 다 합의봐야 되는데 그거 팔립니까? 절대 안 팔립니다. 그거 안 팔리죠. 그러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아파트를,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말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올린 걸 가지고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 실제로는 당신들이 아파트 정책,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갖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질타를 했더니 조국이나 민주당에서는 난리를 피우면서 또 장동혁 대표의 6채 아파트니 뭐니 다주택 보유자니까 저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오늘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자꾸 진실을 가리지 말라. 왜 그러냐면, 아니 다주택 보유자가 로 인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내렸냐, 안정화됐냐. 그런데 왜 다주택자를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규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냐. 그럼 결국 다주택 보유자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치솟는 거다. 당신들이 문제가 있어서 치솟는 건데 왜 다주택 보유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그리고 왜 다주택 보유자들과 임대나 아니면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런 미보유자들이랑 갈라치기를 하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오히려 당신들의 아파트 정책,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건 당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즉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다주택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냐, 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책임을 떠넘기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윤석열 때 오히려 다주택 보유자 훨씬 더 규제 안 했습니다. 규제 안 했을 때 아파트 가격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어요. 오히려 안정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와 주택 미보유자,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정책은 바로 그 좌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뇌피셜, 주택 소유자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잘못된 뇌피셜 때문에 일어난 거고, 시장 논리를 부정하는, 시장 논리라는 게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부정하는 그 뇌피셜 때문이다 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들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 관세 정책 지금 다시 미국화 관세
이렇게 해갖고 결국엔 25% 뛰어갖고 엄청나게 국가 경제에 주름살을 들이우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관세 문제, 왜 쿠팡 문제를 건드려갖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고 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를 탄압하면서 이 관세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쁘게 번지도록 악성으로 번지도록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쿠팡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해보자 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 장동영 대표가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라고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좌파 언론 노조, 이 반미 친중 좌파 언론 노조, 이것들이 계속 마이크 들여대면서 왜 6채를 보유했으니까 6채 실체가 뭡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문제를 호도하려고 합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쇼츠를 만들어서 좌파들은 또 뿌리고 이러면서 온라인 전쟁이 아파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가지고 자유우파들도 결코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권 때도 그렇고 좌파 내피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파 정권 때는 다 부동산이 안정화되는데 좌파일 때만 부동산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엔 20, 30대 아니면 청년들이 아예 포기를 하게끔, 인생의 사다리를 포기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좌파 정권들의 연거푸 실책입니다.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것은 결국 좌파의 내피셜, 즉 좌파의 내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싸우고 자유우파 대 좌파의 대결로다 한번 제대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좌파 정권의 본질, 잘못된 선전선동, 이거를 깨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